나올래? 나와라? 너 왜 안 나와? 너 죽을래? 안 나와? 그래 맨 마지막에 안 되겠구나.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집행관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탈의가 엄청 쌓였을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웬 옥빛 넥타이는 왜 메고 온 거야? 적어도 붉은 계통의 비슷한 넥타이는 메고 왔어야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며. Can you hear me? Do you hear? 듣고 있나 한덕수? 물러나라 고홈. 박영식 앵커는 근데 정말 타율이 높아요. 잘 맞춰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나는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맞고 상당히 그 뭐 끼가 있는 것 같아. 아유 아닙니다. 신기. 예,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무속이나 사주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비합리고 비상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의 세상은 비합리 비상식적으로 좀 봐야 이게 좀 어쨌든 분석이 되는 세상이어서 하지만 어쨌든 그 비주류 언더독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국민의힘 쪽은 항상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제 결론이 앞으로 전화를 좀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아유. 누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 한번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쭤볼게요. 됩니까? 그러면은 김문수, 한덕수 중에 누구 해야 됩니까?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단일화 안 된다고 지금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그러면 한덕수 사퇴한다. 예, 한덕수는 중간 드랍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11일 이전까지 뭐 본인이 뭐 더 이상 그 이후에는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의 가능성은 저는 예측하는데요. 기호 2번 등록이 아무도 되지 않거나 김문수로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로 단일화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일단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당권파나 지도부 쪽에서는 뭐 오늘부터 뭐 11일 이전에 전국위원회도 열고 뭐 전당대회 다시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로 강제 단일화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심보인데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물리적으로 김문수가 버티면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방법 김주정 의원님?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인데 이제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뭘 예측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모든 경우에 케이스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법원의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가처분 신청 낸 거 있잖아요.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중단 요청 가처분 신청을 네. 하나 며칠 전에 낸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요청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고 한 두세 개를 냈어요. 오늘 나오지 않나요? 그거를 다 모아서 예. 오늘 오후에 낸대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 김문수 후보가 물러날 이유가 더욱 없는 전혀 거죠. 없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가처분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이준석 의원. 가처분 신청 전문가가 100%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대체적으로 뭐 이준석 의원의 견해를 뭐 보지 않더라도 대체로 그 법조인들의 견해는 김문수 후보에게 명분이 있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예. 저는 뭐 버티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 자동 단일화 예. 될 것 같아요. 뭐 강제 단일화에서 자동 단일화로. 예, 이따가 뭐 법률가이신 김용남 의원이 더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만 예. 가처분의 목적은 피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회복할 수 대해서 없는, 예. 그 어쨌든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이 결정을 임시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가처분이 기각이 돼버리면 김문수 후보가 냈던 비용에 대한 것도 회복하기가 어렵고 실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민주적 정당성까지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여서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일부 뭐 법률가들은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인용을 하겠어 하시지만 지금의 모든 에너지와 정황 이런 어떤 근거들은 다 뭐 저는 김문수 후보 쪽에 힘이 실려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원이 좀 쫄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당원들과 국민 여론에 따라서 당선된 후보를 날리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난 날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날려도 돼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땐 법원은 또 다른 조이되죠.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 자체는. 어제 이병철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판사들이 원래 쫄보라서 이렇게 막 세게 밀어붙이면 깨갱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고법이
그 선거 공판 날짜를 6월 18일인가? 예. 그걸로 연기를 했는데 또 어제는 이제 5월 12일 날 윤석열 출석하죠. 이제 지하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예. 아이고 참. 지기현 판사가. 근데 저도 놀랬던 게 형사 7부가 집행관을 보내? 웬일이지? 사람을 직접 보낸 거잖아. 맨 마지막에 나올래? 나와라. 너 왜 안 나와? 너 죽을래? 안 나와? 그러다 맨 마지막에 안 되겠구나.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집행관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형사 7부가 작정을 했나? 뭐가 있나?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예를 들면 깨갱해가지고 아니 6월 18일 나가 또 보름이라는 기간을 더 많이 뒀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입법 기간까지 다 고려했나?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래서 법원이 제가 볼 때 이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죽이지 마세요. 사법개혁이요? 부탁인데 좀 살살해 주세요. 이 정도로 그래서 진짜 쫄보구나. 판사들이란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맨날 기득권들의 입장들만 반영해서 그들과 어울렸으니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참에 밀어붙인 김에 확 밀어붙여서 지하 안 들어가는 사법개혁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당장 윤석열 그 구속 취소한 거 사과하고 다시 구속해야죠. 김유정 의원님. 네. 판사들이 쫄보래요. 김유정 의원님이 예. 지기현이한테 학시 한번 해주세요. 학시. 하늘 보고 학시 해야죠. 그래서 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지금 환송심 고법에서 형사 7부에서 인편으로 막 송달하고 이런 거 막 동시다발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어? 우리는 그 가해자들 그 피의자들한테 우편 송달해서 20일 30일 하세월이더니 이런 방법이 있어서 왜 이렇게 안 해줬어? 라고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정성을 가지고. 이번에 정말 어제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 만나서 얘기했던 거 한번 보시죠. 의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재명의 독재, 민주당의 아니 저는 독재. 이재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런 민주당. 엉터리 정당이 있다고 예. 생각해요.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해요? 그러니까 왜 일주일을 기다려요? 제가 이제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100번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 또 알고 계시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또 한 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그 이야기하시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냐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물으십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번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하죠.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예.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급하고 우리가 그런 무도한 정당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이 나라를 넘겨가지고는 나 참. 아니 김유정 의원님. 학시가 또 나오려고 그러네. 아니 본인 둘이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왜 자꾸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러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한덕수는 뭐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어제 1시간 동안의 만남은 아니 22번이나 단일화 한다고 했잖아. 네. 난데없이 나타나서로 정리가 됩니다. 어제 1시간은. 그런데 진짜 협상을 하고 뭔가 이 합의를 끌어낼 생각이 있었다면 조용히 둘이 만나도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다 공개된 장소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각자 자기 얘기하다 끝나는 거죠.
아니 완전히 내 건 내놔. 지금 뭐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맡겨놨어요? 저거를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생중계까지 했는데 막 주변에서 이제 공개니까 다들 왔잖아요. 근데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오고 막 지지자들이 모여갖고 그러는데 막 뭐 여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박영식 앵커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에 비공개로 단둘이 만났을 때 제대로 느꼈을 겁니다. 아,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정치인의 DNA가 전혀 없어서 이게 이제 낱낱이 공개되면 이 사람한테 어차피 이제 검증 차원에서라도 마이너스겠구나. 공개해도 되겠다. 내가 이 대화 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되면 승기를 잡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 주변을 둘러싸고 태극기, 성조기, 고함, 뭐 고성 이게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골짜기에 맨몸으로 한덕수가 걸어 들어간 겁니다. 제일 웃겼던 것은 김문수 후보 측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덕수, 당신 영어 잘한다며. Can you hear me? Do you hear? 듣고 있나 한덕수? 물러나라 고홈 막 이런 얘기를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바이 건으로 이게 이제 소위에는 간섭이 들어오니까 나쁜 말로 표현하면 겐세이죠. 간섭이 들어오니까 골프 칠 때는 굿집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한덕수 후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껌껌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전개했다. 이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뽕만 이렇게 즐겁게 들리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아니 김용남 의원, 저는 저걸 보면서 한덕수가 아무리 정치 감각이 없어도 주변에 뭐 보니까 몇몇 사람 붙어 다니더만요. 그런데 미리 협상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무슨 논리로 그거를 여러 사람 보는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나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 감각이 너무 없죠. 사실은 지금 한덕수 후보의 요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 기호 2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입당은 안 했어도 남자들은 저런데 뭐로 나타내요? 웬 옥빛 넥타이는 왜 메고 온 거야? 적어도 붉은 계통의 비슷한 넥타이는 메고 왔어야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며. 그러네요. 넥타이도 빨간색 메고 따도 국힘당입니다. 뭐 해야지. 빨간색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보라색 메고 이번에는 거의 무슨 민트 원래 색깔. 맨날 보라색 네. 메더라고요. 민트 아니, 색깔 그러니까 좀 메고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보좌진들이 저런 거 코치도 안 하나? 지금 그리고 어제도 또 결정적인 실수를 했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로 나로 단일화가 되면 내가 바로 입당하고 안 되면 입당도 안 한다 그랬어요 어제.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거는 그 전에 한 얘기고 며칠 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네. 어제는 자기로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입당 안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니 안 그래도 당비 1,000원도 안 냈다고 지금 시비가 걸리고 있는데 자기가 단일화에 실패를 하더라도 입당을 해서 열심히 돕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본인 주장하고 안 맞아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큰일 난다며.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고 빈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제 자기로 단일화 안 되면 입당조차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본인은 10원어치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나로 단일화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지지율이 높은 것 같던데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단일화가 돼야만 그 선거 지원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10원도 안 내고 내가 지지율 조금 높으니까 내가 무임승차 할 테니까 너네는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당에 이름했다라고 하니까 알려진 바로는 첫 번째 협상에서 내가 당이야 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 이름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될 리가 만무하고요. 염치가 너무 없고 파렴치해 보이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저는 어제 두 사람 만나는 거 보면서 어차피 뭐 대선 끝났지만 그래도 한덕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저렇게. 한덕수 후보가 더 쉬운 후보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시죠. 저런 모질이하고 싸우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죠. 근데 말은 진짜 많대요. 윤석열이 울고 갈 정도로 말이 많더라고요. 저런 말을 어떻게 참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4시 반부터 라이브 보면서 야 누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출신 아니랄까 봐
사실은 저건 그 일부분만 나와서 그렇지 전체를 놓고 보면 한덕수 후보의 대화 점유율이 한 90% 넘겠더라고요. 그래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하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면 말 끊고 자기 네, 얘기하고 네. 말하면 또 끊고 자기 얘기하고. 한덕수 몸에 살이가 엄청 쌓였을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살이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윤석열은 혼자서 59분 이야기하는데 1시간에. 근데 저게 이제 보는 유권자분들과 국민의힘 당원분들 나아가서 이제 보수 지지층에게는 한덕수의 저 화법이라는 게 어떻게 읽히겠느냐에 대한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야말로 그냥 징징거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언급이었어요. 그리고 대화법이었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여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두 가지로만 함축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는 너 뭔데 이거고요. 야, 나 김문수 후보야. 너 예비 후보지? 그러니까 넌 뭔데?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야, 너 뭐 했어? 나 풍찬노숙 시절도 겪다가 국민의힘 들어와서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나 김문수 후보야. 너는 뭔데? 넌 뭐 했어 그럼 그동안? 너 왜 그동안 국무위원 하면서 너 제대로 한 거 있어? 아니 너 정치인으로 뭐 했어?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명하고 명징하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뭐랄까 추동력이나 메시지에 힘이 붙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덕수의 징징거림이었다. 그러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같이 경선하고 지금 이 후보 되기까지 이렇게 치렀던 함께 대선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이 거의 김문수 후보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경원도 그렇고 다 이러려면 뭐하러 경선했어라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만 야 그럴 줄 몰랐냐?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유튜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동병상련인 것 같아요 후보들은. 그런데 지도부만 지금. 홍준표 얘기도 좀 이따 들려드릴 텐데 이거를 어제 보고 순대 열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김문순대 대 한덕순대. 그래서 SPICA 스피카라고 읽습니까? 스피차라고 읽습니까? 김문순대 대 한덕순대 순대 열전 그러는데 장도리 만평 우리 박순찬 하백님이 그것도 순대전으로 만평을 재미있게 그리셨던데 이거 한번 보세요. 국민이 원하는 건 이 한덕 이거 저 성대모사 우리 박영시 앵커님이 한번 해줘봐요. 국민이 원하는 건 이 한덕수인데 뭔 자신감으로 버티는 거요? 오, 내가 당에서 선출된 김문수인데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행패요 행패는. 자네 자격이 뭐요? 예비 후보요? 나 후보요? 자네 뭐 했어? 안 들어오고 뭐 했어? 왜 그 당원의 그 경선을 같이 안 뛰어? 내 3억 냈어. 당신 뭐요? 당신 뭐 했어?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야, 저걸 만들어내네. 한덕순대 김문순대 순대 열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는 또 보니까 중간에 잘하면 치고 받고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공방을 벌이니까 자 어제 순대 열전에 긴장감 넘쳤던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근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이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조금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해요. 후보님께서 자기는 그래, 자기가 하는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러한 과정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하겠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 입장에서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가 우리 언론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 한덕수가 대사도 했죠. 주미대사 하잖아요. 준비돼서 했죠. 그 이제 대사를 지냈으니까 저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자기는 그러면은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라니?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나름 또 저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지 또 계속 자기는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건 저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한덕수가 참 바보 같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끝내버리잖아요.
저런 협상을 어차피 이제 공개를 다 했으니까 김영남 의원님 안 그래요? 저쪽에서 항복을 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그만하자 지금 해버렸잖아요. 저는 첫 번째 실수가 나 안 되면은 뭐 11일 날까지 등록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바보짓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뭐 얘기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해버린 거. 그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른바 쌍권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저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두 후보가 딱 동률이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지금. 더 지날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